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제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제. 우리가 자제분하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자제를 어떻게 쓰는 것이고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좀 문의를 해 오셨는데 제가 댓글로 이렇게 달기에는 그냥 댓글로 달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낱말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자제분의 결혼식 또는 자제분이 뭐 합격을 하셨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자제가 무슨 뜻이냐? 어떤 글자를 쓰고 무슨 뜻이냐? 그래서 한 사람의 경우에 자제, 또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할 때는 자제분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막 높임말이다. 자제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제를 혹시 쓰느냐라는 게 인터넷에 보면 꽤 나와 있어요. 자제분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느냐, 이 글자를 쓰느냐, 뭐 이 글자를 쓰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제는 쉽습니다. 아들자입니다. 그렇죠, 아들. 그리고 제는 아우다. 아우는 동생을 얘기하죠. 네, 아들자는 이제 우리가 부수자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사실 좀 쓰기 복잡하죠. 가운데 뜯어보면 사실 이렇게 활궁자가 있습니다만 활과는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두 가닥의 나무를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감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나무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데 그것을 아래에서 감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모양이에요. 뭐 여기는 나무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무를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감는다. 갑골문에 그렇게 돼. 근문에는 이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가닥의 나무를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 그래서 근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과자하고 좀 비슷해요. 창과자. 그래서 이것은 두 가닥의 나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나무를 이렇게 두 가닥의 나무를 아래에서부터 감아 올라간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감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감아 올라간다. 그러므로 아래라는 것은 동생을 뜻할 수 있죠. 그래서 아우다. 서열을 보면 아래쪽은 동생이죠. 위가 이제 형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쓴다. 자, 자제다. 자제가 무슨 뜻이냐? 사실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낱말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일단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국어사전에는 남을 높여서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이다. 아드님을 얘기할 때 자제한다. 자네가 그분 자제란 말인가? 자네가 그분의 아드님이냐? 좀 높여쓰는 말이다. 자제. 아들을 얘기한다. 자, 아들 자자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을 높여서 그 집안의 젊은이를 말한다. 집안의 젊은이. 이것은 우리가 용법으로는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부터 많이 쓰인 용법이에요. 제가 가진 그 예문을 보면 이들 명문가의 자제들, 명문가의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데는 다분히 허영심도 있었고 이런 예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만 자제에는 아드님이란 뜻이 있고 또는 젊은이란 뜻이 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글자 자체를 보면 아들과 동생이죠. 아우죠. 그렇죠? 아들과 동생이라는 것이 표기된 사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전도 있다. 자제면 아들과 아우다, 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사전은 사실은 일본 사전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만 우리 사전에도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부형이 생각납니다. 좀 반대말이죠. 아들에 반대되는 아버지 부, 동생에 반대되는 형, 부형이다. 부형이라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학부형이다. 학생의 아버지나 학생의 형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학부형 모시고 와. 예전에 그랬죠. 요즘은 학부형이라 잘 안 하고 학부모 모시고 오느라. 옛날에는 아주 큰 형과 막내 동생이라든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내 입장에서 보면 큰 형님은 부모뻘이야. 아버지나 부모와 마찬가지는 그런 그 상황이 많았죠. 형제들이 많고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큰 형님은 부모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과 동생이라 하면 좀 대비해서 쓸 수도 있다. 어쨌든 아들과 동생이라는 것이 자제라는 뜻을 글자 그대로 가진다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들을 얘기한다. 연소자다. 자, 앞에 보면 그의 남을 높여서 그의 아들을 자제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네 번째 이 두 개는 제가 일본 사전에서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아들 또는 나이가 적은 연소자를 얘기한다. 자, 이때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쟤는 지금 동생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실질적인 뜻의 실질적인 것은 자에 있다. 쟤는 실질적인 뜻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에는 실질적인 뜻이 없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다시 여기저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러한 낱말이 나왔습니다. 대설이다. 대설. 대설은 일본의 그 삼성당 사전, 산세이도라고 하는 삼성당에서 펴낸 국어사전이 있습니다. 거기 신명의 국어사전인데 제가 항상 참고를 하는 그 사전이에요. 이 사전에 보면 이 대설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전 이외에는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광사원이라고 이와나미 서점에서 나온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본의 국어사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전에도 물론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인터넷, 일본말 인터넷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사전에는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극적인 용법을 지닌 한자와 서로 반대되는 또는 아주 상당히 상대되는 낱말을 뜻을 가진 글자들을 모은 한자의 낱말에서 한쪽이 한 글자가 그 문맥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이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본래 뜻,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별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대설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 삼성당의 국어사전에만 이런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대설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 대설이 무슨 말이냐 해석하라 해도 제가 잘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낱말이 있다. 그래서 그 예로서는 자제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난이, 완거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난이란 낱말, 난 어렵다, 쉽다. 난이 하면 난이도란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시험을 치고 뭐 수능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쳐서 이번 시험에는 난이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난이도라고 할 때 난과 나는 어렵다, 이는 쉽다. 어렵고 쉬움이 어떤 정도가 높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높았다는 것은 되는데 어려움 정도도 높고 쉬운 정도도 높고 어쨌든 뭐 그 구별이 높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이 대설에서 볼 때는 난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어려우냐 쉬우냐 난이도를 볼 때 사실은 난도만 봐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만 보면 쉬운 거는 그 반대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하면 80이 어려웠다면 20은 말을 하지 않아도 쉽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난이란 말에서는 난의 의미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 이하고 같은 의미 어렵거나 쉽거나 물론 이 두 가지 뜻을 난이 어려움과 쉬움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낱말이라 이렇게 새길 수도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은 여기에서 보면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은 난도가 높다, 어려움 정도가 높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자제에서도 제자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들이란 말만 나왔다. 아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들이라는 말만 나왔다. 제자는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이 대설에서 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말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쟤는 이제 아우를 얘기하는데 제자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제지간이다. 스승과 제자. 그렇죠? 여기는 동생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또 제자 할 때도 자제를 바꾼 말이지만 어쨌든 제자는 동생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자를 뜻한다 말 그대로 제자 제자다. 제자다. 그리고 도제란 말도 있죠. 우리가 도제라고 할 때도 이것은 아우가 아니고 제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다. 네. 자, 이 아우제자와 관련해서 몇 자 보면 위에 대중머리를 하게 되면 차례입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죠. 마디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있습니다. 아우제자 자체가 어떤 나무를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순서다. 그래서 차례란 뜻을 가진다. 제1 첫 번째를 얘기하죠. 여기에 마음심을 붙이면 동경한다는 제예요. 이것은 보면 아우의 마음이다. 그렇죠? 아우의 마음이라는 것은 형님을 잘 이렇게 우애롭게 뭐라 할까요? 형님을 공경한다면 좀 그렇고 잘 믿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이 제다. 또 형의 기준으로 보면 동생을 잘 생각하는 마음이다. 어쨌든 서로 우애가 있다 할 때 쓰는 것이 제다. 그래서 효제란 말이 있습니다. 효자와 또는 형제 간의 우애를 얘기한다.
앞에 붙이면 또 충신효제라는 말도 있죠.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와 효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교 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아래에서 차례차례 올라가는 나무다. 그게 사다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자 자체가 아래에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한 발 한 발 밟아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다리 제자다. 어떤 계제가 된다. 계단과 사다리다. 계단과 사다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올라가죠. 막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기회가 된다. 네. 이 사다리를 뺏어버리면 기회를 빼는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막 그럴 때 쓴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눈물채다. 예, 그래서 왜 동생이 들어가서 눈물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쉽겠습니다. 체업 또는 읍체한다는 것은 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자제에서는 자제분하면 첫째는 아들을 뜻한다. 쟤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떤 집안의 젊은이들을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뒤에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잊었어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거 뭔가 있는 것더라 이렇게만 생각이 되겠죠. 감사합니다.